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웅크라 원조의 주요 내역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웅크라 원조 그리고 그 사업 내용 중 하나로서 완성된 네이산 보고서에 대해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웅크라의 시작과 종료입니다. 웅크라는 한국이 곧 통일될 것으로 보였던 1950년 12월의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 한국의 구호 및 재건 계획을 실행할 기구로서 설치되었습니다. 1951년 2월에는 뉴딜러였던 도널드 킹슬리가 초대 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이즈음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크게 바뀌어 웅크라 원조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게 됩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유엔 원조 중 구호 부분을 유엔군 사령부에서 전담한다는 합의가 1951년 7월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웅크라는 우선 종전 후의 재건계획 수립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952년 8월 웅크라는 네이산 협회와 재건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었고 네이산 협회는 1952년 12월에 예비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휴전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1952년 10월 킹슬리 단장이 한국을 방문해 원조사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상황은 다시 크게 바뀌게 됩니다.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정부는 유엔을 통한 원조보다는 미국의 직접 원조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웅크라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채 1958년 종료되게 됩니다. 미국의 직접 원조에 비해 소규모였지만 웅크라의 활동 중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개발경제학에 근거한 최초의 경제개발 계획이었던 네이산 보고서입니다. 네이산 보고서는 네이산 협회에서 작업한 것인데 먼저 그 창립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버트 네이산은 1989년 인터뷰에서 그와 미국 경제학계가 걸어온 길을 상아탑을 벗어난 새 걸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첫걸음은 대공황과의 싸움입니다. 그는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 재학 시절 필라델피아의 실업조사에 참여했고 석사학위 취득 후 상무부에 들어가 국민소득 추계 작업을 맡았습니다. 두 번째 걸음은 전시동원입니다. 그는 1940년 국방자문위원회에 발을 들였고 1942년에는 전시생산위원회 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세 번째 걸음은 전후복구와 개발도상국 경제개발입니다. 그는 1946년 네이산 협회를 창립했고 그의 협회는 1951년부터 버마 정부의 개발계획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웅크라의 의뢰로 한국의 전후 부흥 계획 작성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이산 보고서는 그의 국민소득 추계와 전시동원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1954년 3월 제출된 최종 보고에서는 목표 연도인 1958년도에 해외 원조 없이 전쟁 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1인당 개인 소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해외 원조액도 계산했습니다. 최종 보고는 재건을 위한 정책과 조직에도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정책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재건 사업 중 한국 정부가 당면하게 될 주요 정책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리더십도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자립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이 기회를 실천에 옮기는 책임은 압도적으로 한국 정부에 속하는 것이며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면서도 최고 이상을 지향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종 보고는 한국 정부가 작성한 계획과 유엔기관의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네이산 팀이 수정 보완한 경제 각 부문의 재건 계획도 담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매년의 생산, 소비, 투자 계획과 함께 당시 현황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산업 연구자들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네이산 보고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근대적 기법에 의한 체계적 장기 개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건 목표와 전략이 비현실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실제로 한국 정부가 채택하지 않은 문서상의 계획이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미국 원조 당국과 한국 정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중후반 미국의 FOAIC의 원조가 대규모로 제공되는 근거가 되었던 1953년의 타스카 보고서는 네이산 팀의 도움이 없었다면 단시간에 작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한국 정부나 산업은행의 개발계획 담당자들은 네이산 보고서를 늘 가까이 두고 참고했다고 합니다. 네이산 보고서는 네이산 협회와 한국 정부의 첫 인연으로서도 의미를 가집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 한국 정부는 네이슨 경제고문단으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네이산은 1989년 인터뷰에서 이 시절은 자신들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경험으로 회고했습니다. 끝으로 웅크라 원조의 내역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1951년부터 1960년까지 1억 2천만 달러의 원조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한 2억 5천만 달러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고 FOAIC의 원조에 비하면 매우 소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문경 시멘트 공장 건설, 전쟁으로 파괴된 면방직 설비 도입 등 제조업 분야의 굵직한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전체 구성 내역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사업들이 포함된 제조업 분야가 21.1%로 두 번째였고 민수물자 도입이 29.7%로 가장 많았습니다. 민수물자는 1953년에 가장 많이 도입됐는데 식량이 가장 많았고 식량 증산의 필수적인 비료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웅크라 원조 그리고 그 사업 중 하나로서 완성된 네이산 보고서에 대해 요약 정리해 보았는데 이것으로 네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해방 이후 1960년대 전반까지 미국 주도의 원조가 한국에 제공되는 과정에서 한미 간의 첨예한 논쟁거리였던 환율 정책의 추이를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